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참 씁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카페들이 많이 폐업을 해요. 기사에서 봤는데 2024년부터 카페가 감소하고 있대요. 이거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전까지는 꾸준히 카페가 증가를 해왔거든요. 계속 늘어난다고 했죠. 막 치킨집, 중국집보다, 미용실보다 많다 이러면서 계속 늘어났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부터 그게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폐업이 창업보다 많다는 얘기겠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망했는데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많이 망한다 했지만 카페가 더 많았어요. 더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임대료 그리고 원부자재들이 계속 올랐고, 그리고 인건비도 무시 못할 만큼 올랐어요. 견디기 힘든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거래처들이 많이 있지만 이 거래처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전처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선 납품을 하고 이수를 깔아서 나중에 받는 형식, 아직도 그런 회사들이 많긴 한데 그런 형식은 아니라, 뭐 안 좋은 일은, 서로 불편한 일은 없지만 꾸준하게 원두를 쓰셨던 소규모 카페들이 갑자기 뭐 납품이 뚝 끊긴다거나,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사라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블루버틀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것도 기사들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계속 감소를 했더라고요. 블루워틀이라고 하면 스페셜티 커피나 좋은 커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만한 브랜드고요. 저도 흥미롭게 보고 과거에는 많이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응원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엄청 유명했어요.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도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저도 그 커피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섰었고, 좋은 MD 상품들이나 원두들을 구매하고 거기서 일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원도 했었고,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한국에 오픈한 지 꽤 오래됐죠. 한 6년 됐나요? 지금 몇 년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수동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삼청동, 뭐 삼성동 이런 데들을 계속 오픈하다가 명동에도 있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도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17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23년보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보다 2024년이 매출이 올랐어요. 한 300억 정도 매출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 몇십억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 규모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했습니다. 85% 정도, 80몇 프로 정도 급감을 해서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0몇 억 정도 됐는데, 그 후에는 감소를 했고 올해는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적자가 났죠. 그리고 자본 잠식이 되어서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기사들을 보고 저도 그냥 판단을 한 건데요. 뭐 매장들을 계속 좀 공격적으로 내어서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대요. 모든 것들이 다 직영이고, 모든 지점을 다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좋은 자리에 임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들만이 속한 건 아니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느끼는 건데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인건비 비율이 한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해요. 그 문서상에서는. 그러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았을 거고, 최근에 생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리 가격 방어를 한다고 해도, 방어라고 하는 게 사실 미리 사놓는 건데
소진되고 나서 생두를 또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 원가율이 많이 올라갈 거야. 특히나 좋은 커피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라면 그런 부담을 저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블루보틀의 방식이,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방식이 이제 슬로우 커피였어요. 천천히 좋은 커피들을 여유 있게 느끼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태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안 좋다고는 하는데, 슬로우 커피보다는, 그리고 고가의 커피, 좋은 커피보다는 저가형 커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중이라서, 뭐 2,000원, 3,000원도 안 되는 커피들을 4,000원, 5,000원이 넘는 커피들로 경쟁을 해서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고전 중인데 뭐 배달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그리고 명동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는 스탬프를 찍어서 7잔인가 10잔인가 7잔인가 먹으면은 커피를 한 잔 서비스로 주는 이런 것들도 다 안 했었잖아요. 근데 슬금슬금 여러모로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가 세계적인 식품 대기업인 네슬레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의 자회사격이라 뭐 망하거나 뭐 그런다 그래서 뭐 큰 타격이야 뭐 있겠냐마는, 네, 사업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내년, 내후년에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을 되게 높게 보고 많은 유명한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블루바틀도 들어왔고, 최근에는 푸울랜도 들어왔고, 뭐 인텔리전시아도 들어왔고, 이런 회사들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티몰튼도 들어왔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눈여겨보고 들어왔는데, 사실 몇 년 영업을 하면 영업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 사업을 하셨던 사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체감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블루버틀은 돈을 벌고 좀 여유 있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주 가진 않지만 그 과거의 명성을 계속 기억을 해서.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행복을 보니 지금 카페에 웨이팅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그냥 가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슬로우 커피라는 슬로건으로 인해서 사실 인건비가 높은 근로자 대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매출, 나오는 그 1인당 만들어내는 매출의 비율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랑 임대료 비율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와서 지금 고전하고 있지 않나. 적자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게 올라갈까? 또 매장을 오픈해야 되면, 오픈하면 또 그만큼의 고정 비율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임대료랑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사람이 적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고급 서비스를 주려면 타이트한 인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돼서 많은 인력들이 더 천천히 정확하게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다고는 보지만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매출을 이뤄내고 직원 한 명당 이뤄낼 수 있는 매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본다면, 꾸준히 고정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장을 또 놀리면은 똑같이 고정비용이 똑같이 발생하고, 좀 효율적인 공간에서 매출을 이뤄내는 방식을 좀 고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뭐 배달도 하고 도장도 찍어주고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아, 요즘에 좀 많이 힘들구나, 우리도 힘든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것도 블루보틀을 걱정할 게 아닌데 블루보틀을 한번 걱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는 정세를 보니까 쉽지 않겠다, 내년에도 우리 회사도 쉽지 않겠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랑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동료들이랑 더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